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8대 2다는 거죠. 당원 8, 여론 2. 그거 아세요? 여론 2도 예. 말이 여론이지. 그 국민의힘 지지층 하잖아요. 네. 아니 보통 먹고 살기 바쁘고 네. 힘든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 여론조사 그거 누르고 한동 누르고 있어야 더운데. 그러니까 응답률이 엄청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원래. 국민의힘 당원인데 아니라고 얘기 답변을 하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선거철 되면 이제 이 당원들도 똑똑해져 가지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얘기하면 여론조사 안 잡힌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잡히니까. 예. 그렇게 다 교육을 해요. 각 캠프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응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주 정치 고관여자들. 네. 그러니까 거의 당원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책임 당원들은 당내 투표를 하고 네. 일반 당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저기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잡히는 정도다. 그래서 5대 5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이기는데 네. 8대 1로 해놨다는 거는 그냥 당원들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가 CBS에서 이제 평론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방송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대한 안 된다. 아, 그래 보세요? 예, 저는 한동훈이 안 될 것 같고 당원들은 대통령이 김기현 같은 사람도 저기 심해 밑에 있다가 끌어올렸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간택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내기합시다. 예, 한번 해볼까요? 한 5만 원 빵 정도 하죠. 예, 크게 넣으면 우리가 또 이 뭐 걸리죠. 이게 그 도박에. 그러니까 5만 원에 밥 사면 되잖아요. 이게 술 한잔 먹든지. 아, 좋죠. 저는 한동훈 씨가 이긴다고 보는 게.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김기현 때하고는 또 다르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이 지금 현재 책임 당원이 41%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이 당원들 특히 TK에 있는 당원들이 부울경보다 2배 될 건데 거의 한 30% 정도 그렇죠. 될 건데 예. 이분들은 늘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 예. 저 이재명 당의 권력을 넘길 수는 없다. 이분들은 무조건 집권해야 되는데 그 집권해야 되는 걸로 바라봤을 때는 윤석열이 이미 끝났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예. 그리고 원희룡이나 나경원으로는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가 뭐 한동훈 씨하고 저기 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동훈도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한동훈마저도 수도권에서는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없는 한동훈마저도 네. 이길 만한 거기에 비슷하게나마 이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옛날에 소장파 했던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파리학관들 반성해야 된다. 그분들이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이 박해를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이미 지난번에 윤석열을 안 택하고 남원정 중에 한 명, 안 그러면 나경원 이런 분을 대권 후보로 만들었을 거다. 근데 저는 80년대 국민의힘 초반 학번들 중에 대통령은 안 나올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네. 이게 김기현 때 안철수 때하고 한동훈 또 다르다. 한동훈은 때가 별로 안 묻었고 네. 그리고 약점이 별로 없어요. 뭐 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본선에 올라갔을 때는 공격거리가 많지만 네. 그걸 또 이 침소 봉대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물고 늘어 파디비고 하겠지만 당내 선거에서는 그걸 공격해 본들 이 당원들이 봤을 때는 뭐 그래서 so what? 아니 뭐 이재명이도 있는데 저쪽 당에는 이재명이 같은 그것도 저렇게 버티고 건재한데 한동훈 정도면 꿋꿋하지.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남에 있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은 본선 승리를 생각한다면 네. 도리 한동훈이 포지션을 잘 잡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조금 이런 감은 있지만 네. 이거를 돌파해내는 순간 그다음부터 모든 권력은 이제 한동훈 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지. 좋습니다. 우리 조대현 최고위원과 제가 5만 원 빵 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협박, 예를 들면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순간 대통령은 탈당하겠다. 내지는 우리 당이 깨진다. 이런 협박으로 당원들을 적절히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그래 한동훈은 나중에 대선 나가라. 일단 당대표는 아니야. 아직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어.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갈 것이다에 저는 이제 한 표고 이제 조대현 최고위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현재 보수층의 민심뿐만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네. 한동훈 쪽에 많이 붙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말씀에 탄핵 얘기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을 막는 방법도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한동훈이 되면 우리 탄핵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한동훈 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네. 대통령 탄핵되는 순간 대선도 날아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만 어쨌든 막으려고 한다. 근데 대신 대통령은 거의 식물이 될 거다. 그렇죠. 저기에 식물 만들어 놓는 게 다음 권력 잡는데 유리하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결국은 세상이 두 쪽 나거든. 얼마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좌파 쪽에 있는 분이 한동훈이하고 그런 한동훈이 나오고 그 이재명 대표 나오면 그래도 누구 찍을래?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한동훈이지. 예전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나왔을 때 누구 찍을래 하면 네. 그때는 이재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은 이재명이 실체를 다 봤잖아요. 그때는 윤석열이 저렇게 못할 줄 몰랐고 이재명은 4년 전, 2년 전보다 더 지금 내려간 상태고 네. 지난 총선 대선 이후로 한 번도 27%를 못 넘은 거 알아요. 27%가 맥시멈이고 네. 27. 몇 프로. 민주당은 조국당하고 합치면 지지율이 거의 50% 넘는 지지율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재명은 지지율이 27. 몇 프로에서 최고고 25, 24도 나오느냐. 확장성이 없어요. 여기에서 안 찍는 사람은 이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이 찍어도 네. 여기서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70만이 서명했다, 100만이 서명했다. 우리 오늘도 최고위원 선거 때, 최고위원 회의 때 그런 얘기 나왔는데 500만이 해본들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아냐고. 뭐 개딸도 뭉치면 다 그런데 2,500만이 넘어가면 이제 긴장 좀 하겠지. 네. 근데 500만 나왔다고 긴장 안 하는데 개딸이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 원래 그런 사람들이 뭉쳤다. 원래 그런 사람 뭉쳐있고 단결력이 세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집권은 못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지금 아마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7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지금 뭐 넘어갔을 때 압박을 가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설익은 상태에서 탄핵 소추했다가는 소위 말해서 발린다. 그러니까 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당원들은 지금 빨리 안 하면 너희 자식들 내가 의석수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엄청 난감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이견 없이 아마 이재명이 당대표에 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뭐 네. 말할 때 선거 왜 합니까? 그냥. 네. 그냥 하면 되는 두들고 나 말지. 그래, 추대하지. 지금 뭐 김두관이 나오느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펌프질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본인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섣불리 나갔다가는 이제 박영진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이제 집단 린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앞에 누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 치고요. 그럼 이재명이 당대표가 또 된다고 치면은 근데 그 당권을 잡는 것이 과연 다음 대선 가도에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당권 잡고 대선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오로지 자기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들 공천하고 최고위원들까지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깔려고 하고 하는 게 우리 당도 지금 네. 3석밖에 안 되는 당이지만 어떻게든 이준석 당이지만 이준석의 색깔을 좀 빼려고 왜냐면 이준석 혼자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당이 없어져요. 그래서 늘 이제 생각이 좀 있는 분이 당대표 허은하 대표도 늘 얘기하기를 대통령을 만들 허은하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정해서 대표가 됐는데 여기는 이준석 당이란 게 인정해요. 이준석 지지자가 제일 많고 하지만 이준석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권 후보를 또 젊은 대권 후보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도 당협위원장들 명단 이렇게 받아가 했는데 어느 저기 이준석과 비견될 만한 훌륭한 뭐 사람들 얘기하면 30대 40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 조대원이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조대원이 있습니다. 조대원은 이미 그 당에서는 벌써 퇴물이고 에헤이. 30대 40대 중에 이준석을 붙이려고 찾고 하더라고. 아하. 그래서 뭐 여전히 우리 당도 변호사 인기 있고 뭐 그것도 변호사라 그러고 이러던데 어쨌든 그 작은 당이지만 좀 이렇게 인재풀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재명 그쪽은 전부 다 이재명 사람들로 다 깔잖아요. 조금의 반대되는 얘기 다른 목소리를 못 참아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은 정치에 큰 관심을 안 가지는 중도층들이 수도권의 중도층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만약에 권력을 잡으면 정말로 다른 목소리는 하나도 용납을 안 하고
윤석열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아. 거기다 윤석열은 늘 5년 내내 국회 권력이라도 잃어가지고 네. 맨날 뭐 쟤들이 더 나빠요 이러면서 거부권 행사라도 했는데 이재명은 다 두드리고 다 잡아들이고 이 대법관이든 뭐든 다 날리고 탄핵해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그 독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총선 결과나 지방선거 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이거를 다 나누어 주잖아요. 균형을 최소한의 균형은 잡는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집단 지성이거든. 어느 나라보다도 네. 절묘하게 그게 딱 가르마를 타줘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100석을 못 그렇지 얻었으면은 나는 못 얻을 줄 알았는데 네. 108석을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반성은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데 대통령이. 그렇지. 탄핵받아야 될 대통령과 그 네. 수준 이하의 졸개들이 나왔는데도 네. 그 대구에 봤잖아요 이번에. 근데도 대구에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50% 조금 더 나오다가 네. 막판 70%를 다 넘겨버린 게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보통 우리가 이 제3당이나 민주주의 씨앗이라도 네.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사표가 아니라 개혁신당이 한 표라도 더 주시면 우리가 0.1%라도 더 올리면 이 지역의 민주주의 뿌리를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닦고 우리가 다음에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분들은 나라 전체를 바라보시고 그래 이재명 당에 저항하려면 네. 독재로 우리가 가지 않으려면 우리 대구라도 한 석이라도 더 국민의힘에 몰아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 견제를 해야 된다. 이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주 잘못한 거라고 이거는. 심지어 보세요.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는 원래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왔다요. 안 네. 나왔거든요. 네. 근데 대구 시당위원장 민주당 시당위원장이 여기 새진보연합인가 기본소득당 사람을 홍준호. 그거 들어가 출마 선언하는데 같이 옆에 서 있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새진보연합이라고 했다가 더불어민주 후보 색깔도 똑같이 기호까지 똑같이 네. 노란색에 파란 바탕. 네. 그 나중에는 그 선거운동원들이 우리하고 있는데 옆에 뭐라고 명함 돌리냐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처음에는 개혁신당 이거 표도 안 나온다고 생각했다가 네. 내가 10% 넘게 나오니까 위기를 느낀 거야. 네. 잘못하면 돈도 날리겠다 싶어서 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러다 우리 가면 더불어민주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 아주 좌파들도 간사하더라고. 옛날에는 진짜 갈 테면 가라 비겁한 자여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했잖아요. 네. 갈라면 가라 비겁한 자여. 근데 그런 결기가 하나도 없어. 이제 좌파든 우파든 내가 봤을 때는 다 보수가 됐고 네. 국민의힘은 수구고 네. 민주당은 보수고 네. 옛날에 이미 제가 옛날에 라디오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니들이 무슨 진보냐 너희 보수지.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저보고 그러면 그 당은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우리는 수구고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정청래가 할 말이 없어. 그렇지 내가 우리는 수구고 둘 다 보수 정당인데 누가 좀 더 부패했느냐 누가 더 네. 막말을 좀 더 적게 하느냐 네. 국민들은 진보는 기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막말 적게 하고 이 부정부패 좀 더 적게 한 당을 찍어주는데 현재로 봤을 때 민주당이 우리보다 좀 나으니까 네.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여기 대구 이번에 내려와 봤지만 대구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한석도 안 주느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네. 이번에도 가서 아버지요 그거 이러고 앉았으니까. 우리 민국. 아니 둘이 동갑인데 아니 그러세요? 대한민국 사회는 차라리 동생한테 내가 모시는 분이 나이가 적을 때 의원님 뭐 예를 들면 변호사님 그거 속일 수는 있어도 동갑한테는 친구끼리 참 일하기 힘들거든요. 한국 사회는 그게 있잖아요. 애매하죠. 갑자한 그게. 네. 근데 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진심으로 아버지요 그거 막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 보고 그분 곧 만나는데 영남의 그 예법이래잖아요. 예법.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서 네. 대구 망신 다 시켰습니다. 대구를 수도권 사람들한테 참 망신을 많이 시킨 거예요. 우리 강민구 최고위원님께서 또 이의가 있으시면은 또 나와주시고 토론을 한번 해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고 토론 한번. 진짜로 한번 부탁드릴게요.